네, 한화 드림플러스 인싸나이 벌써 13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리버스랩 대표님 그리고 지바이크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 질문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드림플러스는 코로나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 부득이하게 원래는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Q&A를 나눴었는데 이렇게 안 친한 것처럼 떨어져 있는 부분, 네, 보시는 분들 조금 불편할지라도 저희 대표님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공감하시는 질문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Q&A 때 우선적으로 질문 드리겠다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대표님들께 답변을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빌리티 산업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양한 작은 기업들이 공존하는 시장이 될까요? 하고 익명의 어떤 분께서 두 대표님께 동시에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발표가 이제 막 끝나서 입이 풀려 있으실 지바이크 대표님 먼저 답변을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닐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규모의 경제는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 모빌리티 특성상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 에셋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프라인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뭐 수익성이랑 서비스 특성, 그 서비스 질도 많이 다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리나라만의 또 다른 회사들이 또 많고요. 그리고 사실 또 지방으로 가면은 또 지방에도 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어울려서 지금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제 한두 회사가 이 시장을 다 먹을 거야. 이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언제나 이런 그 레드 오션 사이에 블루 오션이 있듯이 그런 큰 회사들이 이제 놓치는 부분들을 이제 공략을 해서 이제 커가려는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한 회사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소수의 이제 큰 회사와 이제 몇몇의 이제 그런 규모가 조금 작은 회사들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형태가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리버스랩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꼭 한 회사는 아니더라도 좀 서로 뭐 합병이라든지 혹은 제휴 형태가 되더라도 큰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빌리티 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통폐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뭐 택시는 택시 쪽에서의 어디 이게 아니라 택시, 버스, 뭐 퍼스널 모빌리티 쪽까지 다 더불어 가지고 몇 개의 기업들로 추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리버스랩도 버스 외에 다른 모빌리티로의 확장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 차량 시장이 지금 뭐 학원법에서 보호하고 있지만은 승합차도 움직이고는 있어요. 이 승합차 영역이 사실은 택시와 그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볼 텐데요. 보시는 분들이 두 대표님들께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잠시만요. 지금 두 질문이 각각 나눠져 있어서 한 분은 윤종수 대표님께 지바이크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 네, 이렇게 질문을 한 분 주셨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리버스랩 대표님께는 공유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 서비스도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서 어떤 인적 재원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셔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버스랩 대표님 먼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좀 애매한 영역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관리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저희는 기존의 기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고 그에 따른 절차가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관리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차를 매입해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맨데토리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아이들 어린이 차량이라는 그 영역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좀 허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차량 정비라든지 어린이 안전 교육이라든지 뭐 그리고 기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 기사님들이 그런 관리들, 차량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네, 조금 그 질문의 그 영역이 만약에 그냥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그 포괄적인 질문이긴 했지만,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안전이라고 질문하셨을 때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보험은 사후에 대한 대책이고요. 저희는 이제 사전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상 이제 전동 킥보드가 25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할 때, 초기에 런칭을 할 때 제가 이제 타봤더니 25km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는지 좀 생각했더니 25km는 사실 제가 제 힘으로 낼 수 없는 속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속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초기에는 이제 15km로 제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15km면 사실 좀 빨리 뛰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도심 내에서는 적정한 이동 속도인 것 같아서 이제 15km를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전에는 바퀴가 8인치 조그만한 거였는데 이제 10인치짜리가 들어오면서 좀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어가지고 속도를 20km까지 올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앱에서도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 속도가 저는 제일 큰 것 같고요. 이 속도 제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보험에 클레임되는 사고 건수가 이제 뭐 다른 이제 따릉이보다는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적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쪽에서도 사실 저는 좀 보장 내역을 최대로 해가지고 지금 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딱 맞는 보험 상품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품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입을 하였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보험 회사들도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맞는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곧 가입을 해서 이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었는데도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네, 잘 이해하셨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나 질문을 보고 있는데 왠지 이 질문은 대표님의 직원분이 다신 게 아닌가 싶은 PR 하시는 느낌이에요. 직후토에 터치앤고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또 좋아요도 두 분이 눌러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질문이랑 엮어서 다른 서비스와 달리 직후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터치앤고 설명해 주시면서 함께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서비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그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이동 수단을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지금 현재 2가지의 전동 킥보드를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또 한 다른 모델의 킥보드를 런칭을 하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처음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좀 가볍게 타시는 분들을 위한 모델이고요. 두 번째 모델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가장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세 번째 모델은 정말 좀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그런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고 조금 더 오래 타실 분들을 위한 이제 모델을 지금 다음 달에 런칭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그런 마이크로 물류, 그런 전기 화물 자전거도 런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모빌리티도 런칭을 해서 마켓 테스트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과연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른 이제 모빌리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어디 가든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킥보드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혹시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일까요? 예, 뭐 제가 아까 발표를 할 때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보다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네. 저희는 사실 전동 킥보드 회사는 아니고요.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나와 있는 기술과 경제성을 봤을 때는 전동 킥보드가 가장 최적의 대안이지만 모빌리티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 모빌리티가 나올 것이고, 나왔을 땐 저희는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장에 선보이고 마켓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두 번째, 네. 예, 저희 그 터치앤고 질문 주셨는데 네. 저게 사실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아마, 소개해 주세요. 물어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계속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탈 것이냐를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대부분의 이제 사용 형태는 이제 앱을 열고 그 다음에 QR 코드를 스캔을 해서 기다리면 이제 잠금 장치가 열려서 사용 가능한 이런 형태를 많이 띄는데요. 버튼 그 화면 터치는 이제 한 네 번 정도 필요하고 총 걸리는 시간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그 터치앤고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3월에 릴리즈를 했는데요. 버튼 터치가 전혀 필요 없고 그 전화기를 저희 그 전동 킥보드 대시보드 그 액정 부분에 대기만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한 3초에서 4초 정도? 버튼 터치도 필요 없고 이런 기능을 원래 3월에 릴리즈를 했는데요.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많이들 모르고 계신데 아시는 분은 또 이것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하면서 정말 좀 더 게을러지긴 하고 있고 굉장히 편한 서비스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사실 앱도 필요 없는 기능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언제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또 소심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이게 원래 없던 비즈니스여서 보험 같은 것도 원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리버스랩의 한유승 대표님께서도 지금 여기 질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초기에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뭐 토론회도 참여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지금은 또 어떤 문제에 더 집중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지금 인사나이 들으시는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질문이 꼭 한 번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만의 뭐 노하우라든지 팁이라든지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든지 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런 규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이런 규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뭐 사실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법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그냥 큰 틀에서만 보지 이제 세세한 디테일들을 확인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작을 했더니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있는 하나의 전세버스는 하나의 사업체와만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승합차, 그러니까 15인승 이하 차량에는 만 13세 이하 아이들만 탑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다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규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냥 법에 맞춰서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하나의 전세버스는 하나의 사업 차량만 계약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 1월에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 받아낸 부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하나여 비정기 노선을 움직이는 경우에는 일대 다 계약을 허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낸 부분들이 있었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장에 있는 차량이 아까 발표할 때 보셨으면 알 텐데 전세버스 소속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 문제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은 일반 지입 차량들도 있어요.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지입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학원들과 지분 계약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공동구매 형태가 되거든요. 공동구매가 되면은 A라는 학원, B라는 학원, C라는 학원이 같이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 A, B, C 학원들을 대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기는 형태여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어쨌든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중고등학생들은 승합차를 못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안 지켜지는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뭐 동생이 6학년이고 형이 중학교 1학년이면은 형은 뭐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동생은 학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법이기도 하고 실제 시장에서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고요. 특히 지방에 있는 경우는 지방에는 이제 학생들 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승합차가 많이 돌아다녀요. 승합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해당 그 법 조항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고 아이들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현재는 저희는 25인승 차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법에 뭐 저촉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데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도 꾸준히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쉬운 문제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뭐 아까 말씀해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네, 지금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있고요, 대한상공회의소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규제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곳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충돌을 한다거나 그런 영역은 아니라 조금 그 해당 부처에서도 우호적으로 좀 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조만간 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내심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법과 규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바이크 대표님께 온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도시 내에 인도를 거치지 않고 다닐 만한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이슈는 어떻게 해결될 예정인가요? 자전거 도로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뭐 킥보드 내비가 필요하다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인도를 거치지 않고 다니려다 보니까 킥보드만의 내비가 필요하다 느껴질 때도 있고, 언덕을 만나면 힘들어질 때도 많거든요. 이러면서 굉장히 길게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안 읽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사실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아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도시 인프라를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은 저도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확한 답을 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뭐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의 입장도 있고 사실 사용하는 사람으로서의 뭐 입장도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좀 잘 가꿔가지고 사람들의 이동성을 좀 더 편하게 해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작년 초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뭐 반응을 많이 보이진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좀 어떻게 하면 잘 가꿔 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뭐 하루 이틀 내일 당장 올해 내로 바뀌지는 많이 어렵겠지만
점점 이제 도시 내에서도 이런 그런 자전거 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좀 가까운 미래에서는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바이크와 리버스랩 두 분께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그 사전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안 좋은 영향도 있었겠지만 또 반면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기업 모두 극복해 나가고 계신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리버스랩 대표님 먼저 한번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실 조금 의도치 않게 코로나 특수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하루에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발생을 하고 2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고요. 사실 2단계까지 가면은 학원 자체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대형 학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 학원들도 고객사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차가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키워드가 안전이잖아요. 이게 차량 이동에 대한 안전도 있지만 차량을 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뭐 쉬는 시간마다 차량 방역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시장에선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뭐 동승자가 탑승을 한다거나. 근데 저희는 그 동승자가 탑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체크를 한다든지 발열을 체크한다든지 손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더 신경을 쓰고 있어 가지고 학원에서 오히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때 저희를 좀 찾고 있는 편이고요. 덕분에 뭐 올해 그 계약된 차량 대수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다음 달에 올라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상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저희한테 기회가 와가지고 저희가 잘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차량 관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을 때 그 기사님들과의 노무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저희가 다 해결을 해주고 어머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고객 응대도 다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학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문 업체한테 넘기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바이크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코로나 사태에서? 네, 저희는 사실 생각지 못한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안 하는 대신 뭐 사무실도 안 오고 그런 대신 또 다른 이동의 패턴이 또 나오더라고요.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업 지역에서는 이동량이 많이 줄긴 했어요. 하지만 주거 지역에서는 좀 더 이용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패턴이 좀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두세 정거장, 세 정거장 가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좀 대중교통을 좀 많이 기피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타는 이런 그 개인 이동 수단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하철 세대 정거장 같은 이런 이동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그 지하철 운영 시간을 1시간 단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야 시간에도 이제 많은 이동량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쪽에선 내려가고 이쪽에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큰 뭐 피해는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심야 시간에는 정말 네.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을 것 예.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나잇의 시그니처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께 여쭤보는 건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창업을 하실 건지
다시 대표의 네, 일을 하실 건지 이 네. 부분 하나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이 다들 창업 준비하시고 아니면 스타트업 종사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약간 대표님들은 힘든 일을 어떤 그 창업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겪으셨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지바이크 대표님부터 네. 한번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창업을 할 거냐고 물으면은 네. 사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쵸? 그런데 저는 다시 물어보더라도 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다면은 좀 더 이제 잘 해보고 싶고요. 지금도 네.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사실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실수도 많이 하곤 하는데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좀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저는 사실 뭐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뭐 해서 후회하는 게 훨씬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고 사실 뭐 제 인생 제가 사는 건데 예, 제가 책임지면 되는데 또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뭐 해서 이제 후회 같은 건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예,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네, 힘들었던 예. 그 경영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랑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네. 물론 뭐 다 잘 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정말 굴곡이 있고 한데 이건 아마 모든 분들이 정말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 데스밸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정말 힘든 기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무조건 버티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정말 그렇게 버텨가지고 잘 되면 정말 좋은데 좀 뭐 정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잘 안 됐던 게 사실 제 첫 번째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스타트업이고 첫 번째 스타트업은 하다가 뭐 그렇게 뭐 마케팅으로 돈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팀원들 이제 해산시키고 할 때 첫 번째 스타트업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막막함도 있었고 한데 그러한 어려움을 저는 이제 두 번째 이 사업을 하면서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정말 데이터를 냉철하게 봤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정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매출이 올라오고 있느냐 없느냐, 사용량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보면서 안 늘어났다면 왜 안 늘어났을까? 무슨 요인 때문에 안 늘어났을까? 그 요인을 찾아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는데 이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실패할 수는 없다라는 신념으로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좀 사업을 좀 크게 키울 수는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힘든 고비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럴 때는 정말 데이터를 냉철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냉철히 보라라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을 그냥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창업을 할 때 이미 아이가 이제 둘이었고요. 그리고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창업을 한다 그랬을 때 당연히 반대도 많았었고요. 네, 저희 집에 계신 그분께서. 근데 또 창업을 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죽기 전에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서 죽겠다라고 했었던 제 이제 소신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저희 아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된 거였고요. 창업을 하고 나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대표이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라는 직책이 그냥 뭐 한 회사의 우두머리에서 모든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책임과 좀 무게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저희 그 리버스랩이라는 회사가 옐로우 버스를 하려고 모였었던 회사였는데 첫 번째 워크숍을 가서 아이템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바뀌었었던 아이템이 그 버스 쪽 그 운영관리 시스템, 전세버스용 운영관리 시스템이 버프라고 버스 ERP에서 버프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버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1년 만에 네, 기존에 있었던 공동 창업자도 떨어져 나가고 개발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진짜로 실패한 회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공동 창업자였던 친구들은 그냥 회사를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네. 저는 옐로우 버스라는 서비스를 세상에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 거였잖아요. 살짝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서비스가 제대로 세상에 좀 나와서 시장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라는 좀 의지가 좀 확고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단지도 직접 돌리면서 뭐 사무실도 없이 그냥 뭐 카페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한 서비스가 뭐 다행히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는 다시 돌아가도 할 거냐라는 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해서 시작한 거니까 당연히 그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서비스를 왜 하느냐라는 것 같아요. 새로 시작을 하시거나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진행하시다가 분명히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왜 하는지에 대한 좀 목표, 방향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힘들 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잃지 않아야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오늘 이거 영상 하시는 거 따님께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이걸 보면은 정말 감동받을 것 같은데 왜 안 알려주셨어요? 아유. 제가 나중에 이거 녹화본 드릴 테니까 한번 보라고. 네, 저희 유튜브 좋아하니까 아이가 알아서 찾아볼 거예요. 네, 꼭 링크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오늘 대표님들 오늘 발표하신 영상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유튜브 드림플러스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미리 잊어버리시지 않게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카메라 보고 유튜브처럼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끝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네, 감사합니다.